아침 햇살이 부엌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희미하고 가느다란 빛이 모든 것을 실제보다 더 약해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내려놓고 조심스러운 블록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다. 빵, 세제, 은행. 그 목록은 특별할 게 없었지만 은행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 단어를 2번 읽었고 반복이 윗속에 매듭을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듯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예상보다 일찍 들려왔다. 문을 열자 아버지 민호가 그곳에 서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써온 그 넓은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무해하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장바구니나 아침 신문 없이 그 미소와 그 뒤에 숨겨진 너무 빠른 에너지만으로 왔다. 수미가 뒤따라 들어오며 가죽 폴더를 가슴의 방패처럼 꼭 안고 있었다. 지은아, 아버지가 초대받기 전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우리가 네 심부름 전에 잡을 줄 알았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따뜻함으로 코팅되어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수미의 눈이 카운터 위를 훑었고 싱크대 근처에 쌓인 우편물, 아직 마시지 않은 반쯤 빈 차 잔을. 모든 걸 정리하기 좋은 날이야. 그녀가 덧붙이며 폴더를 더 세게 쥐었다. 나는 목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얼굴은 가만히 유지했다. 일상이라고 나는 스스로 말했다. 그냥 다른 아침처럼 행동해. 나는 스웨터를 꺼내려고 찬장으로 이동하며 잠시 시간을 벌었다. 침실 안에서 내 손이 며칠 전 숨겨둔 작은 봉투를 스쳤다. 나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부엌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이미 내 차 열쇠를 집으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죽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고 마치 그곳에 속한 것처럼 그는 2손가락으로 커버를 톡톡 두드렸다. 조용한 방에서 그 소리가 너무 컸다. 복잡한 건 없어. 지은아, 그가 말했다. 계좌를 간소화하기 위한 서명 몇 개뿐이야. 은행에서 내게 질문 전화 오는 걸 막아줄 거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 수미가 의자를 빼서 가까이 앉았고 폴더가 우리 사이에 눌려 있었다. 그녀의 향수가 날카롭고 달콤하게 퍼지며 공기를 더 좁게 만들었다. 그녀가 내 팔꿈치에 가볍게 손을 올렸지만 그립이 세게 조여 뼈가 아팠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큐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얇게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옛날 전술이었다. 어머니 장례식 후 나는 그것들이 반복되는 걸 봤고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하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청구서를 관리해주고 내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동안 은행원들에게 대신 말하는 걸. 그는 그때 나를 보호한다고 설득했다. 이제 나는 더 나이가 들었지만 압력은 같은 무게를 지녔다. 출발 전에 잠시만 내가 의자를 밀며 말했다. 수미의 손가락이 풀려 내 팔에 희미한 통증을 남겼다. 아버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복도를 따라 나를 쫓았다. 침실에서 나는 협탁 서랍을 열었다. 접힌 스카프 아래에 내가 준비한 봉투가 있었다. 평범하고 봉인된 앞면에 네 글씨로 4단어. 나는 그것을 잠시 들고 숨을 가다듬었다. 내 계획은 작았지만 내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지갑과 신분증 옆 가방에 넣고 소리 없이 서랍을 닫았다.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미 문 옆에 서 있었고 차 열쇠를 손에 쥐고 미소가 여전히 빛나며 마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듯. 아침 공기가 날카로웠고 우리가 밖으로 나서자 아버지가 차 열쇠를 흔들며 마치 그의 권리인 듯 내가 운전할게. 그가 내가 항의하기 전에 문을 열며 말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고 가방을 꼭 안고, 수미가 조수석에 앉았고 폴더를 절대 놓지 않았다. 우리가 좁은 거리로 나서자 아버지가 무해하게 들리게 의도된 말로 침묵을 채웠다. 철물점에서 이번 주 세일 중이야. 사달이 좋은 딜이야. 그리고 날씨가 일찍 변하네. 이미 가을 같아. 그는 이웃들에게 쓰는 그 톤으로 말했다. 명령을 친근함으로 위장한 나는 집들이 지나가는 걸 봤다. 늦어름 꽃으로 장식된 현관, 스프링클러로 젖은 보도, 각 모퉁이가 우리를 명동거리로 더 가까이 데려갔고 은행으로 더 가까이. 내 손가락이 가방끈에 톡톡 두드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라고 스스로 말했다. 수미가 좌석에서 몸을 비틀며 무릎 위 폴더를 열었다. 그녀가 나에게 보이게 기울였다. 이게 양식들이야.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복잡한 거 일 없어. 모든 걸 한 곳에 두는 거지. 내게 스트레스 덜어줄 거야. 그녀가 매니큐어 한 손가락으로 한 줄을 톡톡. 여기 이니셜. 그들이 필요할 때 나랑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내 눈이 그녀의 손을 따랐다. 페이지 상단에 무거운 검은 글씨로 인쇄된 단어들. 위임장. 그 구절이 주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듯했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논쟁하지 않았다. 폴더를 조금 더 열어두게 한 후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고 그의 눈이 내 눈을 잡았다. 가족은 서로 돌보는 거라고 네가 가르쳤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부드러웠지만 단어들이 무게로 눌렀다. 나는 다가오는 상점들의 줄로 시선을 돌렸고 그 창문들이 아침 해에 밝았다. 은행 모퉁이가 바로 앞에 나타났고 유리 정면이 하늘을 반사했다. 아버지의 손이 바퀴를 쥐며 주차장으로 우리를 몰았다. 주차장은 반쯤 차 있었고 내가 예상한 평일 아침 분주함이었다. 아버지가 입구 가까이 주차하고 재빨리 내렸고 내가 핸들에 손을 뻗기도 전에 차를 돌아왔다. 그는 과장된 조심으로 내 문을 열었다. 조심해, 그가 말했다. 마치 내가 약한 듯, 마치 그의 손이 나를 여기로 이끌지 않은 듯. 한강 지점의 유리문들이 하늘 반사를 반짝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더 시원했고 커피와 닦인 바닥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사람들이 카운터 사이를 조용히 움직였고 얼굴들이 심부름에 고정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수미 사이를 걸었고 그들의 존재가 나를 안으로 누르는 벽처럼 느껴졌다. 친절한 눈에 젊은 여자가 올려다봤다. 그녀의 이름표에 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내 팔뚝을 따라 희미한 멍에 떨어지자 살짝 흔들렸다. 수미의 그립이 며칠 전 남긴 그 일시정지에서 나는 보인 듯 느껴졌고 그녀의 표정이 전문적인 평온으로 돌아오기 전 한 심장박동 동안 아버지가 나를 대기구역의 낮은 테이블로 이끌었고 가죽 폴더를 목적 있게 내려놓았다. 그는 내가 앉기도 전에 펜을 내 손에 끼웠고 목소리를 낮췄다. 쾌활함이 사라졌다. 그냥 서명해, 지은아. 일상이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하지 마. 수미가 가까이 앉았고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가까이. 그녀의 손이 다시 내 팔꿈치로 돌아왔고 압력이 더 날카로웠다. 그녀의 향수가 우리 사이 공기를 채웠다. 그녀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한 서명으로 끝나. 싸우지 마. 나는 손가락에 놓인 펜을 봤다. 계획의 밤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가방 안봉투. 순간이 왔을 때 할 일의 조용한 리허설. 나는 얼지 말라고, 접지 말라고 스스로 반복했다. 나는 테이블에서 먼 벽으로 눈을 들었고 숨을 가다듬었다. 연습한 대로 머릿속에서 천천히 셋다 1, 2, 3, 4, 5.
맥박이 안정되었고 그립이 느슨해졌고 나를 비우려 위협하는 두려움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로비 건너편에서 문이 딸깍 열렸고 지점장이 앞으로 나섰다. 박혜진이 로비에 나타났고 수년간 이 바닥을 걸은 누군가의 조용한 권위로 그녀의 네이비 재킷이 깔끔했고 배지가 똑바로 꽂혔다.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먼저 아버지를 불렀고 예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내게 눈을 고정했다. 이 서류들을 책상으로 가져갈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게 항상 더 쉽죠. 아버지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고 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 열심이었다. 수미가 그 옆에서 일어났고 폴더를 팔 아래에 꼭 쥐었다. 나는 따랐고 가방을 옆에 가까이 숨을 조절하며 혜진이 우리를 사무실로 이끌며 창구 카운터에서 잠시 멈췄다. 지혜야, 몇 분 후에 물 좀 가져다 줄래? 그녀가 물었다. 단어들은 평범했지만 그녀가 준 시선은 아니었다. 지혜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머리를 기울였다. 신호가 전달되었다. 사무실 안에서 혜진이 의자들을 가리켰다. 아버지가 하나를 내게 가까이 당겼고 다시 펜을 내 손에 눌렀다. 해라, 지은아. 그가 중얼거렸다. 친절하게 들리게 의도한 낮은 목소리로. 일상이야. 수미가 내 다른 쪽에 앉았고 손이 다시 내 팔을 찾았다. 혜진이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파일을 위해 서류 복사 좀 할게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가 망설이다가 테이블에 폴더를 놓았다. 혜진이 그것을 열자 나는 가방에 손을 넣었고 손가락이 부드러운 봉투를 스쳤다. 리허설로 다룬 가장자리.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신분증과 예금 전표 아래에 밀어 넣었고 마치 일상 스택의 일부인 듯. 여기 내 서류들. 내가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며 건넸다. 혜진이 멈춤 없이 받아들었다. 잠시 그녀의 시선이 내게 맞췄다. 그녀의 표정에 아무 변화 없었지만 나는 우리 사이에 실이 팽팽하게 당겨진 걸 느꼈다. 그녀가 일어났고 소매가 폴더 가장자리를 스쳤고 조절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아버지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이제 거의 끝났어. 나는 혜진이 방금 닫은 문의 눈을 고정했고 복도 아래 복사기 희미한 딸깍 소리를 들었다. 사무실은 작았고 유리벽으로 둘러싸였고 문이 부드럽게 딸깍 닫혔다. 코너에서 백색 소음 기계가 희미하게 윙윙거렸다. 아버지가 내 맞은편에 앉았고 폴더가 초대이자 위협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시 펜을 내게 밀었다. 일상이야, 지은아. 네가 이걸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고 있어. 수미가 내 옆에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손이 내 팔뚝을 감쌌다. 그녀의 손톱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만큼 세게 눌렀다. 지체하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서명해. 그녀의 향수가 그녀에게 달라붙었고 무겁고 날카로워 우리 사이 공기를 질식시켰다. 혜진이 차분한 효율로 움직였고 테이블 모퉁이에 의자를 잡았다. 그녀는 펜을 짚지 않았고 양식을 흘끗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톤은 가볍고 대화체였다. 시작 전에 모두의 신분증 복사 좀 할게요. 모든 서류 검토의 표준이야. 그녀가 말할 때 직접 나를 봤다. 헨리 양, 당신 거 볼 수 있을까?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 손을 넣었고 순서대로 아이템들을 느꼈다. 지갑이 먼저 나왔다. 나는 운전면허를 테이블에 놓았고 그 위에 예금 전표를 올렸고 마치 습관인 듯. 마지막으로 수많은 늦은 밤 시간에 리허설한 동작으로 평범한 봉투를 그 아래에 밀었다. 여기 내 서류들.
내가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뒤로 기대었고 안도하며 내가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수미가 그립을 풀었지만 그녀의 손이 여전히 내 팔에 머물렀다. 혜진이 작은 스택을 망설임 없이 모았고 그녀의 눈이 반초 동안 내게 스쳤다. 표정 변화 없음. 지켜보는 누구에게도 신호 없지만 나는 느꼈다. 인정. 그녀가 문으로 걸어가 복도로 나갔다. 잠시 후 복사기 희미한 소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숨을 내쉬었고 펜을 서류에 톡톡 두드리며 그의 승리의 리듬을 표시하듯. 봤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끝났어. 나는 유리벽에 눈을 고정했고 혜진의 모습이 한 번 지나갔고 손이 옆에 표정이 차분했고 내 맥박이 안정되었고 항복이 아니라 내 쪽지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지식에서 혼자 돌아온 혜진이 폴더와 작은 복사 스택을 들고 움직임이 균등했고 미소가 방해받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걸 테이블에 깔끔하게 놓고 손을 접었다. 진행 전에 계좌 소유자와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고객 알기 요구사항 일부야. 몇 분 동안 헨리 양과 혼자 이야기해야 해요. 아버지가 짧게 웃었고 허락 없이 무시하려는 종류. 그녀는 가끔 잘 안 들려. 내가 도와줄게. 혜진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다시 부를게요. 이 부분은 규정으로 요구돼요. 그녀가 복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여전히 차분했고 눈이 안정되었다. 수미의 손가락이 다시 내 팔을 세게 쥐었다가 미끄러져 나갔다. 밖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밝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문이 그들 뒤로 닫혔고 사무실이 고요해졌다. 혜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이제 톤이 더 부드러웠다. 지은아, 내 쪽지 읽었어. 내 가슴이 조였지만 그녀의 시선을 유지했다. 그녀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계속했다. 새 질문을 해야 해. 예나 아니오로 답하거나 더 설명해도 돼. 첫째, 서명하고 싶지 않은 서류에 압력을 받고 있어. 예, 내가 속삭였다. 둘째, 이 양식들이 내 돈과 집의 통제권을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주는 걸 이해해. 예. 셋째, 그들이 방문할 때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껴. 나는 손을 내려다봤고 손톱의 창백한 능선이 빛을 받았다. 아니요. 혜진이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 없고 결의만. 그녀가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 정확한 손가락으로 다이얼했다. 그녀의 단어가 짧고 정확했다. 여기 한강 지점입니다. 고령 고객이 강제해 있어요. 가능한 사기 위임장. 홀드 시작, 준법 검토 요청, 서울 경찰 연락. 그녀가 끊었고 다시 내 눈을 마주쳤다. 잘한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아버지와 수미가 유리 바로 너머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줬다. 문이 열렸고 혜진이 아버지와 수미를 다시 안으로 초대했다. 그들이 자리에 돌아왔고 아버지가 무겁게 앉았고 수미가 불필요한 정확으로 치마를 펴고 혜진이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고 버튼을 눌렀다. 정확성을 위해 서류 검토를 녹음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당사자를 보호해요. 아버지가 억지로 웃었다. 좋아, 진행하자. 지은이는 우리가 그냥 단순화하는 거 알아. 그는 폴더를 혜진 쪽으로 밀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열었고 첫 페이지 스캔. 그녀의 눈이 공중 도장이 고르지 않게 번진 모퉁이에 머물렀다. 그녀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고 톤이 온화했다. 그리고 이 양식들 누가 준비했나요? 이동 공증인 수미가 재빨리 말했다. 완벽하게 표준이야. 혜진이 메모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의 깜빡임을 봤다.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에 평평하게 놓았다. 이 도장 번호가 우리 기록과 맞지 않아요. 준법팀과 곧 확인할게요. 아버지의 턱이 조여들었다. 유효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시간 낭비 안 했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방을 반으로 자를 만큼 날카로웠다. 수미가 그의 팔을 잡았고 미소가 고정되었다. 민호야, 그녀가 확인하게 해. 해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손의 떨림이 그녀를 배신했다. 유리벽 건너편에서 경비가 입구 근처로 이동하는 걸 봤다. 희미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문 잠김, 움직임 안정.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혜진은 방해받지 않고 계속했다. 진행 전에 지은이의 응답을 그녀 자신의 말로 들을게요. 그녀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인내심 있고 흔들림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이 내 뺨에 무게처럼 느껴졌다. 수미의 향수가 너무 가깝게 달라붙었다. 내 목이 조였지만 목소리가 유지되었다. 이 양식들이 그들에게 내 돈과 집의 통제권을 주어요. 혜진이 머리를 기울이며 단어를 표시했다. 밖에서 희미하지만 안정된 서울 거리를 가로지르는 사이렌의 울음이 높아졌다. 안에서 아버지가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고 펜이 테이블에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이 커지는 걸 배신했다. 사이렌이 밖에서 끊어졌고 잠시 후 두 경관이 지점으로 들어왔다. 혜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그들을 김 경관과 이 경관으로 소개했다. 그들의 존재가 안정적이었고 시끄럽지 않았고 다른 종류의 권위로 공간을 채웠다. 김 경관이 내 근처에 앉았고 이 경관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이 방을 훑었다. 부인, 김 경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매를 들어 팔을 따라 희미한 멍을 보여줬다. 수미가 나를 쥐었어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 녹음기가 모든 단어를 잡았다. 수미의 입이 조여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머리를 흔들며 뒤로 기대었다. 그녀는 쉽게 멍들어. 이건 다 과장된 거야. 나는 그를 무시하고 내 옷깃에 고정된 타이핀을 잡았다. 이게 녹음해요. 내가 조심스러운 손으로 풀며 설명했다. 우리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걸 잡았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고 폴더 옆에 놓았다. 그녀가 책상 전화로 준법팀 전화를 받았고 귀에 깊게 들었다. 이해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하고 경관들 쪽으로 돌아왔다. 여기 나열된 공중위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위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고 분노와 불신의 혼합. 말도 안 돼. 그가 쏘아붙였다. 혜진이 그를 무시하고 그녀가 따로 두었던 별도 폴더를 열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3주 전 지은이가 생활 신탁을 실행했어요. 그녀의 자산, 집 포함 이미 안에 있어요. 그녀와 오빠 민준이 공동 수탁자예요. 단어들이 방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나를 봤고 마치 내가 외국어를 말한 듯 네가 내 등 뒤에서 이걸 했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안정적. 떨림 없음. 그 후 침묵이 백색 소음기계의 부드러운 윙윙만으로 깨졌고 우리를 최종 심판으로 이끌었다. 경관들이 일어났고 결정이 내려졌고 아버지와 수미에게 일어나라고 요청했다. 아버지가 가족 일이라고 중얼거렸고 수미가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둘 다 피할 수 없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이 로비로 에스코트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문이 그들 뒤로 딸깍 닫힐 때까지 따라왔다. 혜진이 서류들을 깔끔한 스택으로 모았고 나 쪽으로 밀었다. 조사를 위해 모든 걸 보존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차분함이 내 무릎이 약해진 걸 안정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감사했다.
단어가 내가 원하는 무게를 거의 지니지 못했다. 밖에서 오후빛이 내가 들어갈 때보다 더 밝아 보였다. 민준이 그의 트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혜진의 부름에 왔다. 그는 나를 도와 안으로 들었고 어깨에 단단한 손 말없이 집으로 운전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보호적이었다. 집에서 민준이 목적 있게 움직였다. 그는 자물쇠를 바꿨고 현관 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모든 창 걸쇠를 확인하며 요새를 봉인하듯 나는 차를 끄렸고 주전자 휘파람이 평범한 소리를 상기시켰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함께 앉았고 그날이 시작된 같은 곳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느껴졌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썼고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빠, 사랑해. 도움받기를 바래. 하지만 내 돈, 집, 삶을 만질 수 없어. 다시 시도하면 다시 경찰 부를게. 나는 내 이름을 서명하고 편지를 접어 그 아침 목록 옆 서랍에 놓았다. 집은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안전했다. 내 손이 테이블에 놓였고 마침내 안정적 다음에 올 걸 준비되어